총 12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오늘이면 이제 끝이 나네요.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12월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12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첫 번째 책은요, 바로 강영숙 작가님의 장편소설 라이팅 클럽입니다. 이 소설이 원래 2010년에 출간됐던 소설인데 이번에 민음사에서 오늘의 작가총서라는 이름으로 올해 새롭게 개정돼서 발표가 된 책이에요. 라이팅 클럽이라는 이름을 가진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김 작가 그리고 그녀의 딸 영인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김 작가와 영인이라는 이 두 인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지, 그들에게 글쓰기라는 게 어떤 것인지 굉장히 유려한 스토리와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보고 작법서 같은 것을 이렇게 소설로 만든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일부는 맞았더라고요.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책의 등장인물인 작가 제이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영인이나 김 작가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소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글쓰기의 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출간된 지 10년이 넘은 책인데도 여전히 유쾌하고 재밌는 책이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한 글쓰기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많은 분들께 라이팅 클럽 추천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너무 유명한 책입니다. 2020년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 그리고 각종 서점에서도 또 올해의 책 1위를 차지했던 책이죠. 황정은 작가님의 책 연년세세입니다. 요거 벌써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소설은 연작 소설입니다. 순서대로 파묘, 하고 싶은 말, 무명, 다가오는 것들, 이렇게 4 단편 소설이 실려 있어요. 노년의 주인공인 이순이를 중심으로 그녀의 딸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가족 소설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읽고 나면 어떤 가족 소설이라는 느낌보다는 개개인의 삶을 좀 조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들 사이의 관계나 감정이나 영향력 같은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류의 소설이었습니다. 어떤 굴곡이 있는 플롯이 중심이 되어 이끌고 가는 그런 류의 소설은 아니고 그래도 굉장히 묵직한 여운이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기존의 황정은 작가님 책을 계속 읽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도 비슷한 결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그 어느 책보다도 주목받았던 책 황정은 작가님의 연년세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바로 정영수 작가님의 단편소설집 내일의 연인들입니다. 올해 10월에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책이죠. 이 책에는 단편소설이 총 8편 실려 있고요. 그것들의 독법을 도와주는 신영철 평론가님의 해설도 같이 들어있어요. 저는 정영수 작가님 소설을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진짜 완전 반해버렸습니다. 이 책을 연인 생활 소설이라고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즉, 이 책은 다양한 연인들의 모습에 외부의 생활의 모습이 잘 섞여들어서 아주 사실적이고도 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한 번 읽고 바로 다시 한 번 더 읽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작품인 우리들 같은 경우는 필사도 하고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거듭해서 볼수록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진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릭터가 이끄는 스토리에 작가의 사유가 아주 적절하게 개입해서 잘 버무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영수 작가님의 이 문체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소설 정말 매력적인 소설이거든요. 제 12월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내일의 연인들,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소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이승우 작가님의 소설 사랑이 한 일입니다. 단편 소설집이고요. 여기에는 성경의 창세기를 모티브로 한 단편 소설 5편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2018년인가 김유정 문학상 보고 소돔의 하룻밤이라는 소설을 보고 완전 반했거든요. 그 소설이 바로 이 책의 첫 번째 작품으로 실려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신의 심판을 받아서 몰락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죠. 그 이후의 작품들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의 종인 하갈, 그리고 아들인 이삭, 손자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승우 작가님의 문체가 정말 독특한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정말 집요하다라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 문장도, 한 사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분석해보고 헤아려보는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따라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세기를 모티프로 재구성된 이야기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런 것도 소설이 될 수 있구나. 소설의 범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기도 했어요. 이 이승우 작가님이 작가의 말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다. 소설을 통해 신의 마음, 즉 믿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러한 작가님의 시도를 독자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은 성경을 모티프로 하고 있지만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첫 작품인 소돔의 하룻밤은 정말 너무 좋아요. 단일 작품으로 치면 이 작품도 저의 스페셜 픽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책 사랑의 한 일을 읽어봐 주시길 권해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콜슨 화이트헤드의 니클의 소년들입니다. 올해 12월에 출간된 소설이고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도 영상에서 제가 이 책은 스페셜 픽 도서 확정입니다. 이렇게 말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스페셜 픽 도서가 되었어요. 이 책은 니클이라는 가마원에 수감된 주인공 엘 우드와 터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인간의 신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중심이 딱 서 있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정말로 흥미로운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 반전 엔딩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는 독자의 마음을 정말 폭풍처럼 쓸고 가버리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 제 주변에서 이 책 읽으신 분들의 평도 좋았고 작가인 콜슨 화이트헤드는 이 책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죠. 그만큼 많은 독자에게 검증된 소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도 책도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소설은 1인칭 단수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입니다. 올해 11월에 출간된 책이죠. 저는 사실 이 소설 표지에 이렇게 소설집이라고 쓰여있지 않고 소설이라고만 쓰여있어서 이게 장편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키 장편소설인데 되게 짧다 이러고서는 샀는데 단편소설집이더라고요. 이 책에는 총 8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간 하루키 소설을 계속 읽어왔던 분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소설들이 실려 있어요. 하루키가 단편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인 음악, 야구, 어떤 환상적인 만남이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키 매니아들에게는 익숙한 주제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익숙해서 좋다고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익숙해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키가 쓰는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이 소설집에서는 특히 시나가와 원숭이의 고백이라는 작품이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1인칭 단수 읽어보시는 분들은 그 작품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두 책은 꼭 함께 소개해드려야겠죠? 12월 독서 모임 공백의 주제였던 책이었습니다. 말들의 흐름 시리즈 중에서 두 권을 갖고 왔어요. 하나는 산책과 연애, 유진목 작가님의 책이고요. 하나는 김괜저 작가님이 쓰신 연애와 술입니다. 이 산책과 연애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되게 멜랑콜리한 느낌? 약간 달짝지근하고 우울하고 시니컬한 느낌들이 많이 느껴졌고요. 이 연애와 술이라는 책에서는 트렌디함과 캐주얼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 시리즈 두 권을 읽기 전에 먼저 한정원 작가님이 시와 산책을 읽었잖아요. 제가 그 책을 워낙 너무 잘 읽어서 다른 시리즈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 두 작품은 개인적으로는 시와 산책보다는 좀 여운이 덜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저의 감상이고요. 이 두 책 좋았다는 독자분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달 독서 모임 공백에서는 특별히 에세이 쓰기를 통해서 저희가 메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이 책들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제게 정말 의미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2통씩 메일을 열어보면서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회신 받지 못한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말일이 지나고 조금 늦게 보내주셔도 괜찮거든요. 용기 내셔서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두 책 말들의 흐름 시리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책은 짜잔! 이슬아 작가님의 부지런한 사랑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 작가님이 글방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들, 했던 생각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스라 작가님의 책답게 정말 따뜻하고 유쾌하고 명쾌한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재미있었던 게요. 이스라 작가님들에게 글쓰기를 배운 학생들의 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쓴 글이 여기에 꽤 많이 실려 있거든요. 이걸 읽는 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귀엽고 애틋하고 순수하고. 이스라 작가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여러 결의 글을 좀 읽어볼 수 있어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도 이스라 작가님은 자신만의 단단하고도 또 유연한 사고를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책을 읽다 보면 역시 이스라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번 책도 이렇게 정말 좋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요. 글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나탈리 골드버그가 쓴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박연준 작가님이 하시는 산문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박연준 작가님께서 이 책을 학생들에게 아주 강력 추천해 주셨어요. 그때 읽었다가 최근에 또 한번 꺼내본 책입니다. 저는 요즘도 뭘 계속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꺼내본 책인데요. 마음을 다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작가가 글쓰기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정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쓰는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글을 쓰기 위한 몸의 태도 그리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시나 산문을 쓰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었습니다. 이게 외국 책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살짝 이질감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작가 지망생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책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바로 다시 그림이다 예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미술 평론가이자 작가인 마틴 게이퍼드가 데이비드 호크니와 한 10년간 나눈 대화들을 수록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데는 꽤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저도 호크니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미술과 관련된 글들을 조금 써보고 싶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읽은 것도 있고요. 또 좀 쑥스럽지만 제 최애 방탄소년단의 RM님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을 보고 또 자극을 받아서 읽게 된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은 호크니의 예술관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영상과 사진, 아이패드, 자연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술 작품, 영화, 예술가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다가 이 둘이 나누는 대화가 정말 때때로는 너무너무 심오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책입니다. 그렇게 읽었는데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그럼에도 이 책을 제가 이번 달 스페셜 픽으로 꼽은 이유는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저의 생각과 시선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 책 덕분에 저는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전원에 대해서 사진과 순간에 대해서 난생 처음으로 새로운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순간들이어서 저는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다시 좀 공부해보려고 해요. 네, 12월의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 다시 그림이다를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황농문 작가님의 슬로우 싱킹입니다. 천천히 깊게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하는 책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금방 피로를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피로를 최대한 줄여주면서도 오랫동안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었고요. 특히 선잠의 중요성과 이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생각이 짧고 덤벙내고 성격도 급한 저의 이런 패턴을 살짝 잠재워준 책이기도 했어요. 이 책에 대한 더 자세한 리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12월에 읽은 12권의 도서와 3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2월에는 좀 차분하게 쉬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내년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 달에는 어쩐지 평소보다 더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책들이 제 마음을 좀 치료해 주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년 1월 4일 월요일에요. 2020년 독서 총결산 영상을 들고 돌아올게요. 한 해 동안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좋았던 책들을 쭉 꼽아보는 영상이니까요.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 자, 올해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편안하게 연말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2021년에도 행복하고 편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